아는 것이 힘이다 대충 뉴스의 재석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은 1980년대 후반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민정당 시절 대변인과 당대표를 맡았던 경력이 있는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말해서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유사한 표현들도 참 많죠. 자신의 눈에만 물을 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아전인수부터 성서 마태복음 7장 1절의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 그들이 내세웠던 수많은 공직 후보자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태도가 단순한 발목 잡기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화두였던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이라고 불리는 문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5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유보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 소관이며 유치원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즉 보육교사 자격은 고졸 이상의 교육 이수자이고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의 전공과정을 마쳐야만 합니다. 유보통합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부터 소관부처, 그리고 예산 지원까지.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 자격 통합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원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4년 동안 4천만 원을 들여가며 공부한 것인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유치원 교사들의 정서는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거대 신문에서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말을 인용 보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어찌 보면 둘의 간극이 커 보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일하는 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비슷한 사회적 약자들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을 이간질시키는 이야기를 정치권이나 언론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대표에, 법무부 장관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골프장에서 캐디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뒤 딸처럼 예쁘고 귀여워서 그랬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로맨스는 로맨스이고 불륜은 불륜일 뿐입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겐 모델링이 필요하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모델링 이론을 통해 분석해드립니다. Someone to bear with me.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so to speak, but my heavy heart knew you could be. 매주 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연고 프로야구 팀이죠.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른 시각 김성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성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김성석 기자님의 예지력이 인정합니다. 네, 2승 4패를 예상하셨는데 한 경기가 이제 우천 취소됐으니까 1승 4패니까 얼추 맞추셨어요? 얼추 맞추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한다 표정이. 되게 좋아한다. 아이 좀 얻어 걸린 것 같아가지고 7일날 이제 만약에 경기가 했으면은 좀 뭘 그럼 1승 5패? 7일 나왔을까. 아니 근데 엄청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 청취자분들 김성석 기자의 그 웃음소리를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주 엄청 좋아하네요. 그래요. 네. 1승 4패 기뻐하는 김성석 기자와 함께 네, 지난주 경기를 한번 좀 복귀해 보도록 하죠. 네. 화요일 경기는 오관도가 당초 선발 예상이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우천 취소. 광주에 네. 전려잖아요. 네네.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오건 선수가 이제 또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윤구진 선수로 선발진을 바꾸고 수요일 경기에 네. 그 다음날 하루 밀려서 등판한 게 아니라 윤규진 선수가 이제 네, 등판을 바뀌어가지고 아예 네. 등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날은 0대 7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7일 경기에서 이제 완봉패를 당했는데 이때 이제 선발 투수로 나온 이제 윤기 선수가 이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맞으면서 사실점 내줬거든요. 불펜진들도 이제 좀 얻어 맞으면서 7대 0으로 이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윤기진 선수는 선발로 나와가지고 6회 투아웃까지 4실점이면은 뭐 잘 던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폭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답답은 했다 정도? 근데 이 타자들이 너무 좀 무기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 저는 이 선수에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송은범 선수가 또 네네네. 우리 아픈 송은범 선수가 2이닝 동안 2실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송은범을 데려오기 위해 한화에서 보상 선수로 내어준 임기영 선수는 이날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게 좀 솔직히 속이 좀 쓰릴 것 같아요. 보면 좀 쓰린 게 아니죠. 많이 쓰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차피 군대도 갈 상황이었고 하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부상 선수를 내주긴 했는데 어느덧 이제 송범 선수를 받으면서 내준 임기영 선수는 이번 시즌에만 실승 거뒀고 완봉이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반면에 이제 송범 선수는 이제 3년 동안 4승 거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그리고 이제 솔직히 34억 주고 데리고 왔는데 4년 동안 총 34억에 데리고 왔는데 이거 비하면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 한 경기당 뭐 그 10억 정도를 받는 건가요? 1승당 한 10억 받나. 네, 자, 1승 당첨. 그리고 송은범 선수의 올해 방어율이 7.22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근데 임기용 선수는 1.82. 좀 속이 많이 쓰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광주에서 열린 둘째 날 경기에서는 0대 7로 완봉패를 당했고요. 그래서 목요일에 좀 반전을 꾀안했더니 이날도 역시 4대 8로 졌습니다. 네, 그 하나이글스가 이제 목요일날 경기인 8일 경기에서 이제 4대 8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때 선발로 나선 장민재 선수가 1과 3분의 2이닝 동안 이제 8피안타 6실점 내주면서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2회 비기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아로서는. 네. 그렇죠. 1회는 무실점으로 넘어갔는데 2회에 6점을 실점을 하는. 네, 그러니까 1회 초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선취점을 뽑아내면서 2점을 먼저 뽑아내서 이제 앞서갔는데 2회 말에 이제 좀 이제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이제 6실점을 내주면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뒤이어서 올라온 선수들에서 이제 좀 이제 막아냈는데 이제 7회 말에 또 이제 이동고 선수가 홈런 맞고 강승현 선수가 또 이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강승현 선수 또 홈런을 낮은 연속에 맞으면서 이제
또 점수를 내줬어요. 강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따가 이재우 선수 웨이버 공시하는 거 할 때 네네.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날 또 기아는 부러워요. 헥터 선수는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선발 투수로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 하나이글스가 좀 역전승을 잘 거두는 팀이었는데 어느새 역전패를 잘하는 팀으로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전패를 잘 당하는 이미지가 되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성석 기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KBO 리그가 아닌 이대은 리그의 이제 경쟁자 중에 하나인 삼성을 이제 주말 3연전에 홈에서 만나게 됐는데 금요일 첫날 경기에 한화는 에이스 오간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5대8로 졌네요. 그리고 오간도 선수가 9일 경기에서 이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당하면서 강판됐는데 이날 이제 오간도 선수가 저 옆구리 쪽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던졌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실점은 있었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그 자진해서 그 코칭 네네. 스태프로 올라오라고 했죠. 불러가지고 사회 말에 이제 사회 초에 코칭 스태프 불러가지고 이제 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심수창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자진 강판하고 네, 자진 심수창 강판. 선수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잘 막았던 것 같은데 권혁 8회 선수가 초, 권혁 선수가 이제 권혁 선수랑 전원 선수가 이제 합작해서 2점을 내줬거든요. 합작해서 네네네. 패배를 그러니까 당했어요. 권혁 선수가 과거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지적을 한번 해볼게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권혁 선수가 요즘 잘 못 던집니다. 뭐 수술 네. 여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과연 김성근의 혹사로 인해 발생된 나비 효과인지를 좀 되물어 보고 싶어요. 김성근 감독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네. 과연 그런 흔적인지 어쨌든 권혁 선수가 요즘에는 성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날도 한화는 역전패를 한 거죠. 재역전패를 네, 당한 거죠. 이번에 이제 이날 20번째 역전패를 당했죠. 이날 패배로. 그 정우람 선수도 사실 SK 와이번스 시절에는 마무리 투수는 아니었어요. 그 8회에 올라오는 세런맨 역할을 더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믿을만한 불펜이었고 뭐 제구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날 정우람 한화에 와서는 마무리 보직을 맡으면서 이날은 안타깝게 이제 4실점. 뭐 지난번에 말로 없는 말에서 진 경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재역전패를 당했고 토요일에는 모처럼 승전보를 좀 반가운 정말 하나이글스 경기를 보면서 몇 년 만에 들었던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완투승을 배영 선수가 거둔 경기였다고 합니다. 네, 배영 선수가 이날 9이닝 동안 이제 2실점만 내주면서 시즌 처음으로 완투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자체로도 좀 간만에 나온 완투승이었고 배영 선수도 이제 1000일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완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완투승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삼성 시절인 2013년인가 2014년 이후로 처음 네네. 거뒀던 완투승이라고 하고 또 공의 개수도 106개니까 투구수 조절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날 그리고 타선도 오랜만에 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10점을 얻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근 선수가 통산으로 600타점을 올리기도 했고 정근우의 통산 600타점. 네. 네네. 그러고 이제 배영 선수도 이제 이적 처음으로 완투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굉장히 하나 팬 입장에서는 되게 짜릿했던 완투 경기를 얼마 만에 보는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로저스 선수 완투 경기 네네. 그 이후로는 딱히 이렇게 별로 들었던 얘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류현진 루로스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경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바로 이제 어제 경기였죠. 그 일요일 경기에서는 4대7로 또 졌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경기는 사실 김성석 기자님의 그 속보 헤드라인 보고 빵 터지긴 했어요. 좀 전해주십시오. 어제 경기 결과. 어제 경기에서 이제 4대7로 패배를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리그 최다인 21번째 역전패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발로 나온 이제 비안네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이닝 동안 3실점 내주면서 그래도 이제 승리 요건을 갖추긴 했는데 이날도 역시 권혁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패를 아웃카운트 당했습니다. 하나만 잡고 3실점.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심수찬 선수도 아웃카운트 2개 담은 동안 1실점 해갖고 결국은 이제 4대7 역전패를 당했는데 뭐 하나이글스가 군산상고 예전에 뭐 역전의 명수 그랬는데 군산상고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전적은 화요일 우천 취소 경기 빼고 1승 4패.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삼성과의 그 이대현 리그 그 밑에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크크 뭐 이대현은 내년에 하나 입단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속상합니다. 네. 하나글스가 이렇게 팀이 어수선해지게 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제일 큰 거는 감독의 공석인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상군 감독 대행이 한때는 4연승했다고 이렇게 붕 뜨는 것 같기도 했었고 또 지난주만 해도 새로운 감독이 이제 물망에 뭐 접촉을 한다, 뭐 물밑 접촉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하나이글스 감독에 대한 얘기가 아직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제 비슷한 경우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LG 트윈스에서 김기태 감독이 중도에 이제 네, 중도에 이제 그만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일 후에 이제 양상문 감독이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얼추 지금 20일 정도 됐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나지 않을까. 그래도 구단 내부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알지는 못해가지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에 날 것 같고 아니면은 더 길어지면 장기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반전의 계기를 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올해는 외국인 선수 구성도 나름 괜찮게 짜였다고 하고 그리고 또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가 함께 활약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FA가 네. 다 풀릴 예정이니까 이제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이 종료가 되고 내년 네. FA가 다시 될 거고 이용규 선수는 부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1군 FA를 등록 일수가 부족하면 FA가 내년으로 미뤄지긴 네네. 하지만은 뭐 그렇고 또 이제 근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네, 계약이니까 1년 계약인데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수 이제 투수 2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이제 부상 비아누에버 돌아오니 오간도 간다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그러니까 비아누에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11일 경기에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네. 오원 선수가 10일 날 이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또 옆구리 통증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에서 완전체로 5주 정도. 완전체로 하나이글스가 모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 되게 부상병동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딱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상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그 뭐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스트레칭을 비롯한 그런 평소에 체력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늘 노출이 된다. 운동량이 부족하다 이런 걸 주장을 많이 하셨었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선수 연습량이 너무 많아서 피로도가 쌓여서 부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좀 더 지켜봅시다. 뭐 저는 김성근 감독 편이 아니고요. 그쪽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몰아 세워져 갖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김성근 감독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강승현 선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강승현 네네. 선수가 1군에 등록이 되면서 동시에 이재우 선수가 그러니까 두산에서 왔던 웨이버 이재우 공시. 투수가 이제 웨이버 공지가 되면서 하나이글스를 떠나게 되고 코치로 뭐 새롭게 네, 시작을 한다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가 이제 2015년 시즌 끝난 다음에 이제 두산으로부터 코치제 받았지만 이제 현역하겠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별로 이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1군 15경기에서 그냥 승수 없이 홀드 없이 1패 1패만. 방어율은 6.04니까 그 정도였고 이제 올해는 1군 기록도 없고 네, 등판 기록도 없고 하다가 이제 웨이버 공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어떤 현역 선수로서의 연장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지만은 이렇게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좀 팀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네. 되게 하나이글스 자체에 보면은 결과는 좀 보면 되게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간 이재훈 선수도 그렇고 임경원 선수도 그렇고 네, 뭐 많아요. 네. 강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선수가 2008년에 2차 3라운드를 롯데에서 지명이 됐다고 하니까 10년 전에 이제 네네. 신인이었고 그러니까 신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32이니까 32이고 네. 뭐 최고가 152km의 강속구 152km가 강속구인가요? 하긴 저는 뭐 100도 안 나오지만은 네네. 그런데 올해 이제 2군 성적이 2승 2패 5.57의 방어율이니까 이 선수도 잘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하나이글스가 좀 암울하네요. 되게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젊어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32살이 뭐가 젊어져?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나이 많은 선수를 내보낸다고 표현해 주는데
좀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원칙이 그거는요. 만약에 팜을 키워야 된다 이렇다고 하면 진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을 좀 기회를 많이 주고 뭐 이러면 좋은데 지금 너무 원칙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이글스가 김성근 감독을 자꾸 김성근 얘기가 나오는데 비판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선적이고 원칙 없고 이기기만 위해서 뭐 여기서 갖다 쓰고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김성근 떠났잖아. 그럼 뭔가 원칙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 해결책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종원 원장이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좋은 팀 만들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게 팜을 키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팜을 그러니까 이게 KBO 리그의 좀 딜레마인데 팜을 키우고 싶으면은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아니 수뇌부에서 안 성적은 좋아하고. 지금 하나이글스가 올해도 포스트시즌 진출 못하면은 전 구단 사상 최초로 10년 연속 진출 못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뭐 성적은 뭐 좋았어 언젠 좋았어.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이게 답안지가 있으면은 답안지가 100점일지 빵점일지 모르고 제출한 답안지랑 빵점일 걸 뻔히 알면서 제출한 답안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뇌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빵점이 게 뻔한데 굳이 1년을 버리면서 내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냐라는 게 또 이제 수뇌부의 얘기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이제 이런 답안지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하나이글스의 솔직히 현실이긴 하잖아요. 어차피 팜은 지금 텅 비어 있고 그나마 이제 좀 팜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키우려고 이제 목표 선수를 데리고 오든가 이제 뭐 트레이드를 하거나 해도 성적을 안 나올 게 요원한데 저는 정말 좀 생각이 들갑니다. 그 이글스의 팬으로서 저 빙그레 이글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비베어스부터 예전에는 대전이 오비였거든요. 네네. 그 오비베어스 예전에 그 박철순 아저씨 네네. 뭐 김우열 아저씨 그때 그러다가 이제 오비가 대전을 버리고 갔거든요. 서울로. 예, 그래서 막 욕하고 빙그레가 생기면서 그 막 까무잡잡한 그 막 깡마른 그 강정길 뭐 이강돈 이런 선수들 처음 그 시절부터 이제 이글스 팬인데 요새 하는 거 보면은 그 투혼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댓글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한 여름 되면은 김태균 선수를 비롯해 삭발 투혼 해갖고 또 나올 또 할 거라고. 연례 행사처럼 이런 얘기 보면은 정말 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놀림거리가 돼야 되는 우리 이글스 우리 지역의 팀이 참 정말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잘 돼야지 좀 제가 할 얘기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또 좀 그렇습니다. 자, 하나이글스의 어떤 반전이 있기를 진짜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는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에 다 원정 경기로 떠났는데 SK와의 주중 3연전이 있고 이제 KT와의 주말 3연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하는구나. 네, 그렇죠. 이제 문학이랑 네. 이제 수원이니까. 수원 경기장 얘기하시니까 제가 전에 KT 위즈 그 원정 경기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 차도 많이 막혀가지고 2시간, 그러니까 수원 톨게이트 들어가서 2시간 반을 걸렸어요. 경기장까지. 경기장 결국은 겨우 딱 왔는데 구장 입구에서 그 분이 거기 수원은 그렇대요. 미리 사전 예약을 안 하면은 차를 주차할 수가 없대요. 타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미리 예약을 하고 가든가. 응. 그래서 저는 2시간 반 동안 꾸역꾸역 갔는데 그 경기장 입구에서 저쪽으로 가래요. 사전 예약 안 됐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저희 돌면은 구청 주차장을 가도 어디를 가래요. 알아서 되라. 근데 타지인이 구청 주차장이 어딘지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서 갔습니다. 가니까 저쪽에 경기장 입구가 또 있어요. 그 거기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돈 2,000원 받고 집어넣어줘요. 똑같은 경기장 입구인데. 이 원칙 없는 수원 구장의 행정을 보면서 분노했었거든요. 혹시 원정 응원 가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예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기 전망 예언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석 기자님 예언 전문가. 네. 하여튼 저는 근데 하나이글스가 지난주에 이제 좀 배영 선수가 1승을 거둔 바람에 한 계단 올라가지고 지금 8위를 하고 있는데 9위가 아닌 8위군요. 네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이제 반경기 차로 이제 KT를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뭘 조금 멀었죠. 이대현 리그구만. 그래도 반경기라도 어쨌든 네, 이렇게 네, 좀 네. 멀어졌으니까 네. 이제 좀 3승 3패라도 해가지고 KT를 좀 이렇게 밀어내고 공고히 좀 자리 그러니까 지켰으면 하는. 이대현 리그에서 KBO 리그로 복귀했으면 네네. 좀 이제 그래도 좀 7위까지는 내다봤으면 좋겠지만 좀 이제 롯데가 7위인데 지금 5경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래도 좀 공고히 8위를 지켰으면 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반타작 예상하긴 한데. 3승 3패. 네네.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붙었을 때도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요즘 좀 홈런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1승 정도는 거두지 않을까 싶고 이제 KT랑 이제 지난 경기들 이제 6번 했는데 이때 이제 4승 2패거든요. 그나마 좀 몇 안 되는 우세를 거두고 있는 팀인데 그래서 2승 1패는 하지 않을까. 적어도 네, 그래서 반타작 3승 3패를 예상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틀리니까.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하나의 소식 최강하나 김성석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내일 2부 장길문의 다른 시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 대학 언론 중 하나인 충대신문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신문이 인쇄 직전 발행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